먼저 저희가 이제 추상 클래스까지 했고요. 자, 이제 추상 클래스 간단하게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클래스를 이제 상속을 하는 거죠. 상속을 통해서 뭐 코드를 재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양성을 적용시키기도 하죠. 자, 이때 이제 다양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오버라이딩인데, 오버라이딩을 강제시킬 수가 있어요. 추상 메소드로.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존에 그냥 상속에다가 이런 기능을 하나 추가시킨 게 추상 메서드라는 개념을 하나 추가시킨 게 이제 추상 클래스예요. 어쨌든 이제 객체를 확장시키는 개념입니다.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하면은 강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잠시만요. 클래스는 클래스인데 abstract라는 걸 이용해서 추상적인 것을 표현한다. 자, 그래서 abstract 추상 클래스는 절대로 객체화될 수 없다고 그랬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abstract 클래스 같은 경우는 abstract 메서드죠. 추상 메서드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건데, 자, 메서드 앞에 abstract를 붙여주시면 이게 추상 메서드가 되죠. 이렇게 되고요. 취미생활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사람한테 특정 취미생활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걸 떠올릴 때 정할 수 없는 거는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취미생활이 다르니까 실제로 만들어질 때,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객체가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졌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취미생활을 결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상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뭐 사람이 나이랑 이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물려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물려준다기보다는 요거는 재산을 물려주는 느낌이면 이건 빚을 물려주는 느낌이죠. 빚.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이거는 그냥 얻은 그대로 쓰면 되지만 이거는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적어야 되잖아요. 물려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골치 아픈 거죠. 반드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빚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빚을 물려주는 거고, 이거는 재산을 물려주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철수라는 애가 사람 구실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age랑 name은 있어요. 철수가. 그러니까 안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안 만들어도 돼요. 어차피 물려받을 거니까. 하지만 취미생활은 안 만들면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야, 철수야, 너 사람이라며. 사람이라면 반드시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너 못하네? 빨리 만들어. 안 만들면은 나 실행 안 해줄 거야. 이런 거죠. 뭐라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철수는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철수를 사람으로 보고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용할 때는 어차피 철수가 철수라는 사실을 아니까 상관없지만, 사람으로 보고 철수를 사용하려면 취미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구현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사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철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개가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숨쉬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공통적으로 물려받아서 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사람에서 구현이 된 거기 때문에 철수가 굳이 오버라이딩 재정의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물려준 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숨쉬다라는 기능이 적혀져 있으니까 얘는 철수야 숨쉬어봐 라고 하면 얘가 딱히 구현하지 않아도 부모한테 물려받은 걸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철수 1번으로 할게요. 숨쉬다 가능하다. 자, 이렇게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서 추상적인 것을 확장시켜서 구체적인 걸 만든다. 자, 이런 개념인데, 자, 이제 나아가서 요거 좀 지울게요. 일단 지워보고 요것도 이렇게 없앨게요. 사실상 숨 쉬는 것도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기능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기능에 대한 그 내용을 정할 수가 없는 기능만 있는 거예요. 숨쉬다, 취미생활, 이게 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걷다. 자, 사람마다 좀 걷는 모양이 다를 수 있죠. 걷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내용을 정할 수 없는 기능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고요. 모든 기능이 이렇게 앱스트랙트로만 이루어진 게 있어요. 모든 기능이 다 앱스트랙트, 추상 메서드인 거. 자, 그래서 이거를 다른 문법적 표현으로 인터페이스라는 걸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인터페이스는 무조건 다 추상 메서드임이 보장이 된 거기 때문에 앱스트랙트를 붙일 필요 없고요. 앞에다가 대신 퍼블릭은 꼭 붙여줘야 됩니다. 됐죠? 당연히 추상 메서드이기 때문에 바디 넣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인터페이스고요. 추상 메서드보다 훨씬 더 추상적인 거죠. 모든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인 거를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름이 겹치니까 주석 처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사람은 이제 내용은 없어요. 사람이라는 건 완전히 개념적인 게 된 거고요. 단 하나에 물려줄 것도 없기 때문에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로 들어가고, 철수도 더 이상 이제 이걸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이제 사람이라는 것을 확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익스텐즈가 아니라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임플리먼트라는 걸 씁니다. 구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구현해서 철수를 만든다. 이런 느낌입니다. 사람의 구현이다, 철수는.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그럼 보시면은 취미생활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숨쉬다, 걷다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한 이런 기능은 다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구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퍼블릭을 이렇게 꼭 붙여줍니다. 요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럼 비로소 이제 철수가 빨간 줄이 사라지면서 완성이 되고요. 자, 이 우리가 사람을 숨쉬는 것, 취미생활, 걷다 이렇게 세 개 할 수 있으면 사람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철수는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자료형은 사람으로 우리가 철수를 바라볼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추상 클래스랑. 됐죠? 자, 그래서 다양성은 그대로 어때? 철수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려면 이 중에 하나라도 못해야 되는데 하나라도 못하면 에러 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라도 구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철수가 사람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했다라고 하면은 요 세 개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세 개 무조건 할 수 있으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왜 이름이 인터페이스일까요, 이거는? 인터페이스는 되게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면 인터페이스의 역할이 결국 뭐냐면 여러분 뭐 유저 인터페이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뭡니까? 유저가 있으면 유저라는 건 뭔가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게 뭐 이제 뭐 TV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웹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유저는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웹사이트 유저, 그렇죠? 게임 유저, TV 유저. 그렇죠?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건 어쨌든 이 웹사이트는 웹사이트 전문가들이 만드는 거고, TV는 TV 만드는 전문가들이 만드는 거고, 게임은 게임 개발자들이 만드는 거죠. 일반 유저가 이런 거 알겠냐는 거예요.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거를 개발자들만 알 수 있게 사용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써요,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사용을 잘 할 수 있게, 일반 유저들이 내부적으로 엄청 복잡하게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버튼 하나 누르면, 이 사람이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뭐가 쫙 펼쳐지고, 그죠? 뭐 쫙 나오고 계산이 쫙쫙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유저 인터페이스죠. 게임도 마찬가지. 그죠? 게임도 여러분들이 뭐 공격 버튼, 그죠? 방어 버튼, 이렇게 물량, 뭐 포션 버튼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버튼 하나 있어가지고 딱딱 누를 때마다 한 번에 실행되면 좋지. 막 어떤 이상한 인터페이스들은 포션 하나 먹으려면은 뭐 누르고 뭐 나오면은 뭘 누르고 또 뭐 나오면은 뭐 눌러서 포션을 먹고, 이러면 포션 하나 먹기 되게 힘들죠. 이런 걸 유저 인터페이스가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버튼 하나 딱 눌렀을 때 물량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유저가 이 게임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게 이제 인터페이스인 거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은 요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냐 이거예요. TV도 뭐예요? TV도 뭐예요? TV 내부적으로 채널 돌리고, 그렇죠? 뭐 음량 조절하는데 내가 막 전압을 얼마를 주고 그래야 막 채널이 돌아가고, 뭐 그런 전류를 얼마나 흘려야 TV가 켜지고, 이런 거를 유저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봐요, TV를. 이렇게 리모컨 하나 딱 던져주죠. 여러분 버튼 누르면 다 실행됩니다. 내부의 구현이 궁금한가요? TV를 보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내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내부가 어떻게 해가지고 바뀔 것이다 라는 거를 보통 사람은 생각 안 하잖아요. 채널 돌리고 싶으면은 그냥 채널 버튼 누르면 되지. 자, 인터페이스는 그런 거예요. 숨쉬다, 취미생활, 걷다. 이 사람을 다루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숨을 쉬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숨 쉬라고만 하고 싶지
이 사람이 숨을 어떻게 쉬는지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서도 안 되죠. 알면 알아야만 숨 쉴 수 있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마치 이 TV에 대한 내부 구조를 다 알아야만 TV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TV 아무도 안 보겠죠. 마찬가지예요. 클래스라는 건 결국 이 클래스, 만약 철수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이제 객체가 만들어질 텐데 이 객체를 사용하는 다른 객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객체 입장에서는 철수가 취미생활을 하고 걷고 숨쉬고 하는 거 시킬 수만 있으면 되지, 뭐 얘가 어떻게 취미생활을 하고 어떻게 걷고 이런 거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뭐랑 같아요? 오리가 자기가 나는 거, 그죠? 어떻게 나는지 자기가 관심 없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한테 달려있는 날개한테 그냥 이거 너 날아 라고 하면 날잖아요. 그죠? 그럼 오리가 날 수 있는 것만 알면 되지 어떻게 나는지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전사가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 전사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무기가 어떻게 구현이 되고 어떻게 생겼는지 전사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코드를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있나? 자, 전사한테 무기 뭐 칼로 공격한다, 활로 공격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기는 뭐만 알면 돼요? 아, 무기에는 공격이란 메서드가 있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이 공격 메서드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전사는 궁금하지 않아요. 왜? 뭐 내가 알아서 칼 끼고 있으면 칼이 알아서 잘 공격해주겠지. 창 가지고 있으면 창이 알아서 공격해주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없고 어디에 있어요 다? 칼 클래스나 활 클래스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이건 기능을 제공하는 쪽이고 활이나 창, 칼은 기능을 제공하는 쪽이고 전사는 기능을 사용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전사 입장에서는 공격이라는 행위가 중요한 거지 그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리모컨, 정말 말 그대로 리모컨인 거죠 이게. 리모컨 버튼 딱 누르는 거예요. 공격 버튼 딱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칼이면은 칼이 뭐 이제 그 리모컨의 작동 그 신호를 받아서 구현된 대로 만들어진 대로 작동하겠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사 입장에서는 이 공격이라는 게 인터페이스인 거죠. 칼, 무기라는 걸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사용 방법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인터페이스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A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B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객체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바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 개발할 때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여럿이 협업해서 개발할 때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두 개의 클래스를 나눠서 개발합니다. 철수, 영희가 일을 따로 맡아요. 일감이 철수한테는 이제 A 클래스를 만들라는 일감이 왔고 영희한테는 B를 만들라는 일감이 왔어요. 근데 공교롭게 이 B의 기능은 A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이 영희 입장에서는 철수가 이거 안 만들면 사용 못 하겠죠. 그래서 영희가 계속 철수한테 쏴요. 너 이거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일을 못 하죠. 심지어 얘가 이제 만들었다고 해도 막 이름을 이렇게 1, 2, 3으로 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사람이 이제 1, 2, 3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게끔 해놨겠죠. 자기 코드에 A 클래스에 있는 1, 2, 3 호출해. 근데 얘가 이거를 어느 날 4, 5, 6으로 바꿨어요. 그러는 순간 얘는 안 되죠. 그렇죠? 이름 바뀌었잖아요. 메서드 이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메서드 이름 가지고 불러서 사용하니까. 이거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데 얘가 지멋대로 막 바꿔버리면 원래 잘 되던 얘 코드가 안 되죠. 그럼 얘가 야 이거 왜 안 돼 하면서 까요. 얘가 혼나요. 그럼 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얘 때문에 혼난 거죠. 가서 싸워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게 일도 진도도 안 나가고 서로 싸우느라 바쁘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둘 다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 그죠? 백지인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긴 뭘 하는 거예요? 자, A야, 너는 반드시 1, 2, 3이 필요해. 내용은 네가 알아서 구현해. 하지만 꼭 이렇게 만들어. 4, 5, 6도 필요해. 자, 이름을 제가 대충 숫자로 하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존재하면 이 내용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게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B는 어떻게 해요? 구현이 됐든 안 됐든 일단 요거 갖다 쓰는 거예요. 요 이름으로 1, 2, 3, 4, 5, 6 이렇게 구현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개발하면 안 됩니다. 이 A는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지켜서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1, 2, 3이라는 거를 이 친구가 1, 2, 3이라는 거 여기 적혀 있잖아요. 이거 안 만들면은 에러 나요. 아까 보셨잖아요. 취미생활 이렇게 없죠? 에러 나요. 이거. 그래서 이 취미생활이라는 거 인터페이스에 적혀 있으면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곳에서 철수를 쓰는 다른 곳에서 취미생활이라는 걸 시켰을 때 온전히 작동하겠죠. 작동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얘는 이 인터페이스를 그냥 있다고 생각하고 쓰고요. 얘는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메서드를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럼 서로가 행복한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뭐 이 정도로 일단